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023년 6월 14일 날 전 FRB 페드 의장이고 현재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을 하죠. 이 자넷 앨런이 달러의 지배력이 서서히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족을 붙였죠. 하지만 아니다. 러시아의 달러 거래를 끊었더니만이 그 몇 나라가 다른 화폐를 찾기는 했다. 하지만 세계 금융 속에서 달러가 하는 역할이 매우 좋은 이치를 지니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달러를 모방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 달러는 자본시장 속에 뿌리 박힌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강력한 규칙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본 통제가 없다. 무한히 늘어난다. 이것들은 다른 나라가 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어떤 나라도 달러를 우회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뭐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예. 근데 개방된 자본시장 속에 뿌리박힌 유동성이라니. 예? 위안화나 루블이나 한국 돈도 교역량이 많아지면 유동성이 생기게 마련이고, 예? 돈이 더 유동적으로 막 움직이게 자본 통제도 지금처럼 안 한다고요. 양이 많아지면. 그럼 당연한 소리를 지당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이제 강력한 규칙이라고 하는 건데 뭐가 강력한 규칙인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계 무역하고 외환 결제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또 거기 플러스 알파로 과거처럼 뭐 달러 결제 안 하는 나라에 대한 그 군사적 위협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강력한 뭐 규칙이라고 말하나? 만약 그렇다면은 세계 무역이 지금 달러 기준으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 그걸 강력한 규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앨런이 크게 오해한 거죠. 그 패드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가? 예? 아니겠지. 좀 위기에 몰리니까 대충 대중들한테 마냥 말을 던진 거 아니에요? 예, 달러는 지금 습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동성도 실은 적죠. 그거는 부정할 필요는 없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빵도 먹을 거란 말이에요. 좀 쌀이 점점 떨어지면 이제 빵을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빵을 먹기 전에 쌀부터 비축하지 빵부터 비축하나? 아니잖아요. 예. 지금 빵을 먹어야 되는 시기가 자꾸 오니까 쌀부터 계속 비축해 놓다 보니까 달러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빵에 대한 수요는 밥을 비축한 쌀 옆에서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고. 아버지가 자꾸 야 하루에 한 번은 빵을 먹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미국도 이제 빚도 엄청나잖아. 그래 그때가 가면 이제 달러 말고 다른 자금 조달 출처를 찾겠죠. 지들도 빵을 먹겠죠, 그죠? 그래서 자넷 앨런이 가장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게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제 이 달러의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결 못하면 난리 나버린다. 막 이래놓고 말은 저렇게 또 편안하게 핑계처럼 해. 다시 말해서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지네들의 걱정은 아니라고. 지네들 걱정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는 짓이 뭐냐면 그저께 6월 23일 그저께네 멍청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리 국제 세계 금융 팩트 회의에 나와가지고 기후변화 유관 세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항해세도 먹이자. 니네가 먹인다면 중국이 그 항해세 내겠니? 그러니까 바닷가로 오고 가는 그 배들한테 모든 세를 먹이자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달러 시스템 안으로 엮겠다는 소리 같은데 참 이 사람이 웃기는 사람일세. 정치적 결정권이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 계속 이 짓을 한다고? 한번 그 기후 환경세 같은 거 한번 통과되니까 우리 지금 저기 전기세인가 물세인가 거기에 좀 기후 환경세 그거 들어가 있잖아요. 천 얼마. 전 세계 저기 70억 인구한테 다 그렇게 세금 먹여서 지네가 싹 가져가 봐. 한국 정부도 정신 차려야 돼. 국민들한테 의사도 묻지 않고 WTO, WH에서 내려온 그 환경세를 그대로 국민들한테 좀 부과하고 있다고. 그거 다 어디다 갖다 줄 거야? 지나갔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헛생각만 하고 있다고. 이 여자 앞에서는 중국도 러시아도 인도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 미국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러면서 대중 홍보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바보 되더라도 대중들한테는 믿으니까 대중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다 그 말이야. 응? 항해세를 먹이겠다고? 환장을 했구나. 배꼽 잡았네 아주. 물론 뭐 중국의 생산력이 그냥 미국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뭐 거의 좀 뛰어넘었다고 봐도 되죠. 달러는 큰 위기 없이 쓰여요. 응? 지난 뭐 100년 가까이 쓰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위기가 없이 쓰일 거라고 그렇게 휙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뭐 서방이 또 해외에 빌려준 돈이 달러니까 갚을 때 달러로만 갚아라 이러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뭐 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달러를 빌려줬으니까 달러로 갚아라. 뭐 중장기 장기 뭐 30년 동안 갚아라 뭐 이런 것들 계속 달러를 유지하게 만들잖아요. 저 빚내준 게. 그리고 또 뭐 안전자산 같은 거 뭐 채권 뭐 이런 거 아직까지 남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달러를 빌리는 나라가 달러 없으면 실물 줄 수도 있고 위안화나 엔화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게다가 또 실물 거래 없는 외환 거래 지분만 90%에 가깝다면서 아직은 달러가 튼튼하다고 말하면 멍청이들도 있다고요. 실물 거래 없이 외환끼리 서로 달러 기준으로 한국 돈 일본 돈 바꾸고 일본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꿀 때 그 달러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3차로 돌아가게 하잖아. 이 멍청하고 이상한 습관을 왜 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달러 거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뿐인 거야.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관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2022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달러 교역 비중이 58%죠.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이 변명을 난 딴 데 관심 있는 것보다 이 패드 사람들의 그 변명하는 방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58%까지 저기 거래 비중이 떨어졌냐면 달러 비중이 떨어졌냐면 러시아 자산 6,400억 달러를 금하고 외환준비금을 동결시켜 놨기 때문에 비중이 떨어졌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응? 2004년부터 끝없이 떨어졌어요. 달러 비중은. 그러니까 변명을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른 방식으로 변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위프트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밖에 안 돼. 자기네 달러 결제 시스템이라면서, 그러면서 러시아 루블을 러시아 루블이 아니라 러시아의 결제 자체를 밀어내버리는데 불구하고 시스템 안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게 43%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지네끼리도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웃기는 거죠, 그죠? JP 모건 돈 넣고 돈 먹는 놈들 아니에요, 이놈들이. 이놈들이 얘기하기를 중국 위안은 스위프트 지급액에서 2.3%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달러는 43, 유로는 32%. 스위프트가 원래 달러 거잖아. 그럼 뭘 위안 얘기를 해. 하여간 얘네들 변명 이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변명이라시고 또 뭐라고 내놓는 줄 알아요? 저는 지금 실제보다요, JP 모건이라든가 FRB가 어떻게 자기를 달러를 입으로 방어하는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핑계 어떻게 치냐 보자고요. 미국이 19세기 후반에 세계 최대 경제국 영국을 능가했지만 달러는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야 세계 최고의 준비통화로서 영국 파운드화를 추월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런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중국이 203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된다 하더라도 달러 지배력은 21세기 후반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경험을 싹 한다고. 딱 걸렸지 나한테. 역사적으로 미국의 산업 생산력이 영국을 추월한 때가 1895년인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1차 세계대전 바로 끝나고 나서 1920년대 달러는 금하고 파운드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파운드가 근본위주로 이상하게 돌아서는 바람에 그 달러 가치에 그걸 딱 고정시켰지. 그래갖고 실질 기축 통화가 1925년부터 달러였다고요. 누굴 속이려 그래 이놈의 자식들이. 파운드 지배력을 금하고 달러한테 넘겨버렸다고. 영국은행장 몬테규 노먼이 우리 영상에 이거 몇 차례, 세 차례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실질적인 기축 통화가 되려고 한다면 25년만 기다리면 돼요. 아니지.
전쟁 끝난 게 1919년 언저리니까는 10년도 안 남았네. 실질적인 기축통화로 돌아다닐 때가 10년도 안 남았어요. 위안화가.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 사이에 이제 얘네들이 일을 저질러야 되니까요. 어떤 일을 저질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디지털 코인으로 간다고는 했잖아요. 그때 지분 싸움에서 아마 위안화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짓이라도 하겠죠. 아무튼 간에. 죽어가는 거는 죽어가는 거예요. 예? 죽어가는 건 죽어가는 겁니다. 자꾸 그거를 거부하려는 건 아닐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는 거부하겠죠. 이미 인도 뭐 중동 쪽 러시아, 중국, 프랑스 토탈마저도 석유 회사 위안화 결제했잖아요.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모든 국가가 브릭스 결제에 긍정적이고 탈달러화는 현실이라고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한국 정부가 패드라든가 JP 모건이 바깥에서 뻥치면서 얘기하는 말 듣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을까봐 이런 영상을 일부러 또 만든 거예요. 급하게 들을까봐. 기축통화를 가지고요 무슨 계좌를 닫더라도 좋아요. 하지만은 달러 발권자가 기축통화 발권자인 페드가 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양적 완화도 아니고요. 지네들 돈 쳐먹는 것도 아니야. 파생상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범죄지만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절대 기축화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면 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러시아에서 달러 결제 시스템을 막았다. 이 소리가 무슨 뜻입니까? 쌀 가게가 하나밖에 없어. 기축통화 하나밖에 없는데 쌀 가게가 하나밖에 없는 마을에서 쌀 주인이 특정인한테 쌀을 안 판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쌀 주인이 중국산 쌀을 이촌쌀이라고 속여서 팔아도 삿대질이나 하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쌀집 주인한테 쌀을 사줘요. 하지만은 쌀 주인이 누구한테는 쌀을 팔고 누구한테는 쌀을 팔지 않았다. 이러면 마을 주민 전체가 술렁인다고요. 개중에는 한국 정부처럼 쌀 주인한테 달려가서 사정하고 무릎 꿇고 미리 쌀을 사놓고 막 이런 경우도 있겠지. 하지만 쌀 판매를 주인 마음대로 끊었다는 것은 주민 전체의 신뢰를 잃게 했다 이 말이야. 그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쌀 없습니다. 빵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프리카하고 중동하고 밥만 주식이냐 이러면서. 그거예요. 문제는 항상 신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폐는 신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서 잘못한 거는 뭐냐면 러시아의 군사력을 우습게 보거나 경제력도 우습게 보거나 이게 아니에요. 달러 이외의 화폐, 즉 루블과 위안의 가치를 우습게 본 게 이게 거대한 실수를 해버린 거지.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 밥을 주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영국 놈들처럼 보호전쟁에서 굶겨 죽이는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의 패드가 생각 없이 러시아한테 쌀을 안 파는 굶겨 죽이려는 정책을 쓴 거예요. 이게 앵글로색슨 이 정책의 한계지. 주민은 밥도 먹지만 빵도 먹습니다. 또 먹을 작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쌀도 비축하지만 자주 빵가게로 달려가는 그 빈도가 많아진다고. 그게 지금 2023년 달러의 현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쌀 없으면 빵 먹으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도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워낙에 깊이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크게 흔들리지. 다시 깨어내려면. 서아프리카에서 지금 구테타도 벌써 4번이나 일어났어.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죠. 양상이 예전과 달라요. 탈유럽, 탈달러를 주권 정책으로 주권 쟁취의 목표로 좀 삼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깨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석사과정 제자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은 코트디부아르 최고 명문 대학 아니에요? 부안이 그쪽에 정보도 많이 들어오겠지 뭐. 아프리카 알제리, 부키나파소, 말리, 뭐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그 프리고진 그 와그너 그룹이 거기 안에 미국 간첩 들어가 있다고. 또 서방의 돈을 받고 영국과 프랑스 군대와 공조하는 이중적으로 월급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알제리 그 러시아 정보국 SVR SBR가 작년 10월달에 푸틴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네요.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하, 푸틴도 문제겠지만은 프리고진도 문제겠구나. 그래서 프리고진도 자기 직원들이 아프리카에서 서방한테 그 이중 월급 받으면서 폐업을 저지르고 있는 꼴을 못 보고 팔짝팔짝 뛸 거 아니에요. 프리고진도. 그러면 푸틴이랑 어떻게 행동했겠냐고 같이. 야, 그러면 이거 우크라이나 바그너 그룹에도 저기 배반자들이 있겠네. 어차피 돈 받고 일하는 놈들인데, 태업도 하겠구나. 요놈도 속가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의 수장과, 그리고 또, 용병 대장이 둘이 딱 판단이 안 서겠어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푸틴하고 프리고진이, 이거 한 방에 아프리카 일도 한 방에 해결보고, 아프리카의 간첩놈의 새끼들, 바그너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중 간첩들 속아내야 되겠고, 또,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해결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일을 벌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현상을 쭉 훑어보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겉으로 잘난 척 조금 하지만은, 똥줄이 탈수록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정말 똥줄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꾸로, 우리들의 세계는 더욱더 미래가 밝아 보이는 거죠. 감사합니다.